산사태 도심도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네, 오늘은 비와 관련돼가지고 산사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전조 증상들도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조 증상. 그러니까 네. 산사태가 벌어지는 전조 증상. 그렇죠. 예. 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피해가 꽤 컸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네, 주택 침수, 도로 사면 유실 등등 시설 피해만 해도 2,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은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 바위 이런 것들이 마을 자체를 아예 관통을 해버리면서 시골 마을 하나가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산사태가 피해를 크게 낳자 이렇게 우리 산림청에서는 산사태를 사전에 좀 감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번에 소개를 좀 몇 가지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사태에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맞아요. 오히려 비가 막 오고 있는 그 동안보다 비가 그친 이후에 훨씬 또 그쵸. 위험도가 높다. 맞아요. 이런 것도 전 처음 알았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 철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를 잠깐 가야 되나? 아, 참 너무 그 이 산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불안해 떠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의 산지가 산사태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풍화암이랑 마사토 지대가 좀 유독 많아요. 우리나라의 산지가. 우리말 씁시다. 우리말. 네. 예. 마사토? 네, 마사토 자체가 이름인데. 마사토. 네. 일본 사람 아니야? 아니, 사람 말고. 아 그래? 흙 이름. 죄송합니다. 네, 그런 흙이 많은 지대가 있어서 이 예.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하기 좀 유독 쉽대요. 네. 그래서 이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는다거나 혹은 원래 물이 좀 흐르던 데였는데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가 산사태의 위험 신호로 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산허리에 이제 금이 가 있는 경우나 혹은 내려앉은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흙이 자연스럽게 갈라졌겠거니 할 게 아니라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좀 유심히 보면은 산사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나무? 네, 바람이 안 부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혹은 저절로 쓰러졌다. 그러면 물론 나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들어서 쓰러진 걸 수도 있겠지만 흔들린다. 요거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곧 산사태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 왜 우리 몇 년 전에도 도심에서 우리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산사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도심에도 산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피해 복구 금액도 그렇고요. 피해가 입는 면적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산사태 피해 면적이 급증하는 추세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비입니다. 이번에도 비가 꽤 많이 왔잖아요. 뭐 앞으로는 비가 오지 않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심지어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한호우 더 잦아질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2030년에는 수도권의 현재보다 극한호우가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데이터도 있고요. 예. 이거에 따라서 산사태는 무려 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저기 지금 기준으로 더 증가한다고요? 맞아요. 2030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심에도 산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도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됩니까? 뭐 일단은요, 우리가 2011년 이후로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요번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데다 산사태가 났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데서 났던 거는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그런 허점이 있었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일단은 현재로서 이렇게 취약 지역이 아닌 곳이 산사태가 났던 게 현실적으로 인력도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지형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산사태가 크게 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 산사태가 나고 나면은 지역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 그리고 경보 체계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산사태 위험 지도 1등급 위주로만 좀 특별히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금 더 세분화를 해가지고 더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또한 교육도 함께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우리 지진 교육은 많이 받잖아요. 예. 산사태 관련 교육도 좀 많이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사토 재밌었나 보네. 감사합니다. 마사토. 그런 거 반응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한다고요. 이런 거 많이 해야지. 에반게리온 마사토 보고 안 돼, 싶습니다. 안 돼. 예, 예. 하지 마세요.